잘 안 될 때가 있어도 궁극적 지향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어느 날 오후 의사 전용 주차장에서 한 동료가 내게 익살스러운 태도로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옳고 남도 옳은데 왜 너는 차 문을 잠그는 거야? 악에 대한 문제 역시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온갖 악행 소식을 접하다 보면 네 번째 태도인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태도는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대 문명이 전례 없는 갈등과 파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든가 우리 모두 소멸하든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연한 척 굴어도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여 건설해온 모든 것을 끝장내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테아르는 우주는 정교하고 수렴적인 진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데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위대한 저서인 인간 현상의 끝부분에서 우주의 악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논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좌절, 눈물과 피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진화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발달 과정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들은 앞으로 벌어질 훨씬 큰 사건을 미리 예견하는 것일까요? 테아르는 최초의 인간이 사고할 수 있었던 순간을, 다시 말해 자신을 파악할 수 있었던 순간을 무에서 전부로의 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중요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보존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돌연 변이를 겪고 또 한 번 도약을 하면서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는 생각, 즉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태도를 갖게 되는 지점 말입니다. 나는 과학이 인간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나의 믿음은 하나의 추정이자 가설에 불과할 뿐이지만 과학자의 세계와 예술가, 농부, 법률가, 정치 지도자의 세계 사이에는 끊임없는 의견 교환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제.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말에서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1960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일상적인 대화가 있는 일상적인 문화에 공헌해야 한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사실뿐 아니라 인간 문제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법, 선과 악, 도덕성, 정치적 미덕, 정치학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사람들과의 교류 분석을 통해 얻은 관찰 결과를 인류의 보전이라는 전반적 문제에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게임이 원죄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만으로도 악의 문제에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죄, 악행, 악, 아니면 인간 본성 등등. 우리 인간 종족의 결점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분명 인간에게는 악함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자연히 자기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결정을 내리거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눈에 보이는 악으로 자리 잡는 시기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부정적 상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면의 동기를 숨긴 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부터입니다. 그가 타고난 사악함을 드러내는 이 최초의 악행을 저지르면 그는 사람들에게 뉘우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항의가 거셀수록 그의 죄는 더 커지고 게임을 행하는 요령이 늘어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이면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폴 틸리히가 원죄라고 정의한 심각한 단절감, 즉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원죄는 하나의 상태로 있다. 우리는 삶의 태도가 정해지고 나서야 게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태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태도가 정당한 과정이나 자신의 의식적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내려진 결정의 산문일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인생 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면 법정 게임을 즐깁니다. 그 법정에서는 제 부모 자아가 판사이자 배심원이자 사형 집행인이지요. 재판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 부모 자아는 제가 유죄임을 미리 판결합니다. 저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이 자아를 변호하려는 시도조차 못했지요. 제 부모 자아가 판결에 의의를 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제 어른 자아가 끼어들어서 또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게 일깨워 주더군요. 이제는 제 어른 자아가 상황을 평가하고 어린이 자아를 위해 중재에 나서곤 하죠. 어른 자아가 제 변호사이거든요. 자기 부정의 태도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득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인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